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는 제29장 행운을 논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행운을 논함이라고 하는 것은 대운을 보는 것에 대해서 논한다는 내용인데요. 어, 대운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 원국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혹여 사주에 부족한 부분이나 또는 태과해서 문제가 되는 이런 사주 같은 경우에 대부분 두 번째 대운과 세 번째 대운에서 그런 것들이 해결되는 대운을 만나게 되면 대부분 좋은 대학도 다니고 그 다음에 졸업 후에 안정된 직장에 이렇게 취직이 잘 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주 원국만 볼 것이 아니라 대운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한번 그 실관을 통해서 알아봐 주셔 보기를 부탁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대운이 뭐가 있냐면 다섯 번째 대운과 여섯 번째 대운이죠. 다섯 번째 대운은 남녀 모두에게 그 대운의 천간과 월간이 다 합이 되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대운은 월지와 그 여섯 번째 대운 지지가 다 충을 하기 때문에 그 사회적 환경이나 주변 환경이 굉장히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때에 어떠한 방향으로 기둥이 흘러가는지를 미리 알고 방비하는 그러한 그 방법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운여 간명무의법이야 그랬어요. 그래서 운을 논하는 것은 사주의 팔자의 명을 보는 것하고 그 법이 두 가지의 법으로서 나누지 않는다. 두 가지 법이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는 그렇게 보는 법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주를 분석하는 법이 뭐였나요? 사주를 분석하는 법은 사주 팔자를 모두 원령에 규착시켜서 이제 어떤 그 순잡을 보면서 그쵸? 서로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다음에 왕세 강약 이런 유령 무력 그쵸? 유정 무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주의 그 크기 복덕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다면 대운 역시 그러한 방법과 다르지 않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음을 살펴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명이 사주간지 배월령지 희기 이취운 즉 우이운지 간지 그 다음에 배팔자지 희기 그랬어요. 자 그래서 명을 보는 것은 그죠? 사주의 간지 사주로서의 간지를 그치 원령의 그 희기와 배합해서 보는 것이고 그쵸 그리고 운을 취하는 것은 또 뭐예요 또 간지를 에, 운을 또 운을 취하는 것은 어, 운을 또 운은 그쵸 그게 아니고 또 운은 간지를 에, 팔자의 희기와 배합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주 팔자를 분석한다는 것은 사주의 그 천간 지지를 원령과 배합해서 성격과 패격을 가리고 희신과 귀신을 저울질해서 사주의 쓰임을 분석하는 것이라면 대운에 따라서 기lum을 논한다는 것은 그 대운의 그 간지를 사주팔자의 그쵸 격과 상신 그리고 시신과 귀신의 배합해서 운을 보는 것이다라는 설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원문을 보면은 그죠? 어, 어, 운을 취하는 것은 그렇죠? 또 어, 뭐예요? 운의 운에서 오는 천간지지 간지를
팔자의 희기와 배합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요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장을 살펴보겠습니다. 고운중 매운행 일자, 즉 필이 차일자, 그 다음에 배 명중 간지이 통관지, 그죠? 위희 위기 기륭 판연의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운의 중심에는 늘, 그쵸? 한 글자의 그 운행, 움직임이고, 그쵸? 이것은 즉 반드시 이러한 한 글자를 뭐예요? 명 가운데에 청강과 지지를 배합해 보면 그것을 총체적으로 그것을 보는 것이다. 관한다. 그것을 관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기뻐하는 것과 꺼리는 것의 기륭이 그냥 자연스럽게 저절로 드러나게 된다. 판단하게 될 수 있다. 판단이 된다. 이런 설명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운의 중심은 청간지지로 오는 운이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갑진년이잖아요. 그쵸? 그 갑진년이라고 하는 거 또는 뭐 대운도 마찬가지고요. 뭐 갑진대운이다, 갑진년이다 이런 운의 글자가 사주팔자에서 이미 정해진 희귀의 간지와 배합을 해보는 거죠. 만약에 기토가 내 사주에서 굉장히 기뻐하는 것인데 갑기합으로 왔다. 그러면 문제가 생길 것이고 꺼리는 기토인데 갑기합으로 그것이 해결됐다. 그러면 좋은 운이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설명을 한다면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희의 간지와 배합하여 저울질하면 기륭이 저절로 드러난다는 거죠. 그즉 세운은 왕이고 대운은 신하이며 사주팔자는 그 원국은 백성과 같기 때문에 1년이라고 하는 세운 또는 그 각자 팔자에서도 10년씩 그 대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는 사주 원국에 그 이제 영향을 크게 미치는데 특히 세운 같은 경우에는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주어지지만 각자 다른 사주팔자를 타고났으니 기름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는 것이다. 그렇게 살펴보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장을 살펴보겠습니다. 하위희, 그쵸? 명중 소희지신 아득이 조지 자시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위희, 그러니까 무엇을 기뻐하는 것이라고 하는가? 기뻐한다는 것은 뭐예요? 좋은 운이라는 거죠. 무엇을 좋은 운이라고 하는 것이냐? 이 얘기와 같은 얘기예요. 그것은 뭐냐면 명중, 명 가운데에 그쵸? 기뻐하는 육신을 그쵸? 아득 내가 얻으면 그러니까는 내 사주에 내가 필요한 용신 같은 거를 내가 갖고 있다면 그렇죠. 그쵸. 그걸 얻으면 도울 조죠. 도와주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게 갑진년에 내가 뭐 병화가 내 사주에서 이게 용신으로 쓰인다. 그렇죠? 병화가 아주 기뻐하는 용신이다. 이럴 경우에 올해 갑진년에는 어떻게 될까요? 목생화가 들어오니까 이것을 이렇게 생해주는 운, 이런 것은 좋은 운이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다음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여관용인이 재상 이운조인 여기씩 끊으면 예를 들면은 정관격이 인성을 용신으로 그쵸? 용신으로 해갖고 상관을 제하는 이런 격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정관격이 상관 폐인된 사주가 되는 거죠. 그 상관을 제하는데 운에서 그쵸? 이럴 때 운에서는 인성을 돕는 그쵸? 그러면은 좋겠죠. 그쵸? 뭐 이렇게 정관격이에요. 그쵸? 정관격인데 상관이 있어서 그쵸? 이렇게 상관이 있어서 그 상관에 의해서 극상을 당하는데 그쵸? 인성으로서 상관 폐인을 시키면
정관이 이제 살아나는 거고 정관을 보호하게 되는 건데 이럴 때는 인성을 돕는 운이 좋다는 거죠. 인성을 돕는 운. 인성을 돕는 운은 관운이죠. 관운. 그렇죠? 관운이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인 상생이 돼서 상관폐인으로 가는 거니까 이럴 때는 관운이 좋다. 그래서 무조건 정관이 있는데 운에서 정관이 왔다고 해서 정관이 무거워져서 자리를 떠나야 된다는 단순하게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사주 원국이 어떻게 무엇을 하고 있느냐, 정관이 어떤 상태인지 인성이 어떤 상태인지 이런 거를 분석한 다음에 기lum을 논해야 된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관격에서 인성을 용신으로 써가지고 상관을 제하는 상관폐인격에서는 인성을 돕는 운에서 인성을 돕는 운이 이거는 좋은 것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재생관이 신경 이운 조신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정관을 생하는 제격의 정관을 생하여 재생관이 되는 사주, 제격의 정관을 생하는 그런 재생관으로 다 이루어진 이런 격국에서는 또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일간이 재를 극하느라고 힘도 빠지고 또 정관이 이제 재생관으로 강해져서 일간을 극을 하는데 그게 힘이 균형이 잘 잡혀져 있어서 인성으로 일간이 강하면 괜찮은데 인성이 없고 근도 없어서 너무 본신이 너무 가볍고 약하다. 그죠? 이럴 때는 어떤 운이 좋겠어요? 이런 운에는 본신을 도와주는 운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본신을 도와주는 운은 관인을 쓰는 경우에는 재관을 쓰는 경우에는 인성으로 그쵸 인성으로 이제 강한 게 좋고 정관격에서 재성이 돕는 이런 사주 원국에서는 인성운으로 일간을 돕는 운이 좋고요. 정제격에서 재생관으로다가 이렇게 정관을 제격에서 정관을 용신으로 쓰는 경우에는 인성보다는 비겁으로 그쵸? 비겁의 근으로 도와주는 것이 더 이롭다는 것 이런 거 정도는 다 아시리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신을 돕는다는 것도 인성으로 돕는 게 좋은지 비겁으로 돕는 게 좋은지 그거는 이제 원국을 잘 파악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해설을 잠깐 살펴보면 예를 들면 정관격에 정인을 써서 상관을 제화하는 상관폐인격의 경우에 운에서 정인을 돕는 정관을 만나서 관인상생이 되는 것은 좋은 운이고 또 만약에 정관격에 재생관으로 성격이 된 사주는 일간이 신약했을 경우에 운에서 일간을 돕는 인성운이나 또는 비겁운이 기쁜 것이다. 그래서 기쁘다는 것은 격국의 상신과 희신 등의 태가불급에 따른 조화와 균형을 맞추는 것으로 일관과의 유정함에 있다. 이렇게 해설을 달았습니다. 자,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대 제2위기 이운겁제 그죠? 식대 사리 성격 신경이 운봉인 살중이 운조식 상관 폐인 너무 길어서 우선 여기까지 끊고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수가 재성을 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꺼리는 거예요. 인수가 재성을 대하고 있으면 제극인으로 합격이 되니까 그렇죠? 꺼리고 있는데 운에서 겁재운이 왔다는 거죠. 그렇죠? 운에서 겁재운이 왔다는 것은 이제는 쟁제가 된 거죠. 그래서 쟁제가 왔다고 해서 다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쟁제운이라고 해서 인성격에서는 쟁제운이 좋은 거죠. 그렇죠? 인성격에서는 쟁제운이 왔다는 것은 사주에 재성이 있다는 거고 인성격 자체가
재성에 의해서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가운데에 겁재운이 비겁운이 와서 재를 쟁제해주면 인성이 격이 살아나기 때문에 이것은 이런 것은 좋은 운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비견겁재운만 오면 나쁘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자, 그다음에 식신이 그쵸 식신이 칠사를 대하고 있어가지고 식신 대살격으로 성격이 됐다. 그러면은 이 식신격인데 칠사를 본 거예요. 그쵸? 칠사를 보고 있어서 이것이 식신 대살격으로 이렇게 성격이 되어 있는데 식신격이니까 일간이 설기되고 또 사일도 대하고 있어야 되니까 일간이 거의 신약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성격이 됐는데 본신이 가볍다, 약하다는 거죠. 이렇게 본신이 가벼울 때, 이럴 때는 운에서 뭘 만나는 거예요? 인성을 만나는 운, 그렇죠? 운에서 인수를 만나면은 이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는 식신이 칠사를 대하고 있는데 그 칠사를 대하고 있다는 거에서 이 칠살이 식신을 대하고 있다는 것은 거의 월지에 식신이 암장되어 있고 식신격이 이렇게 월지에 보통 암장되어 있고 그다음에 천간으로 칠살을 이제 보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식신 대살격으로 이렇게 성격이 됐을 때 일간이 약하다. 일간이 약하다. 이럴 때는 천간으로 인성운이 와서 이것이 칠사를 이렇게 살인상생으로 일간을 돕게 되면은 이게 좋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이제는 효과가 기식치살격 같은 효과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비록 식신격이지만 일간이 약하고 칠살에 있어서 일간이 약해버리면 이렇게 되는 경우에 이제 이런 도움이 없으면은 일간이 약한데 식신대살격이다. 그러면 이거는 유정하긴 하지만 무력한 거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는 일간이 식신에 설기되고 칠산의 공격을 받아서 이렇게 되면은 극설교과라고 하는 그쵸? 극받고 설기되는 극설교과라는 걸로 인해서 일간이 정말 무능력해져 버리거든요. 할 수 있는 일이 없게 되거든요. 이럴 때 이제 운에서 이제는 인성운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이때는 굉장히 크게 발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운이 저는 좋다는 거죠. 인성을 만났을 때. 그 다음에 이제는 살이 이제는 칠살이 이제 무거운데 칠살이 무거워요. 칠살이 무거운데 이제 운에서 뭘 만나는 거예요? 식신에 도움을 받는 거죠. 그래서 사주 원국에서 칠살이 너무 강한데 이럴 때 운에서 식신운이 와서 칠살을 제해 주는 거. 그러면 이것도 좋은 운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는 여기서 끊어야 되는 건데 그랬네요. 자, 그 다음에는 상관폐인, 그쵸? 상관격인데 인성을 만난 거죠. 그래서 상관폐인으로서 상관격이 인성에 의해서 이렇게 재화를 받은 경우에는 어떤 운이 좋으냐면 이운행 관살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여기까지가 끊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상관 폐인격에서는 운에서는 관살로다가 행하는 것이 좋은 운이다. 왜냐하면 진상관 같은 경우에 인성이 약하고 이렇게 상관이 너무 강할 수 있는 확률이 많기 때문에 이럴 때는 정관 칠살을 막론하고 인성을 이렇게 도와주는 그렇죠? 이렇게 도와줘서 상관을 이렇게 폐인시키고 재화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운은 이거는 매우 좋은 운이다. 이렇게 살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양인격에서 정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정관을. 양인격에서 정관을 용신으로 쓰고 있어요. 본래 양인격은 칠살을 써야 되는데 피치 못해서 칠살이 없어서 정관을 용신으로 써야 되는 경우에 이때는 운에서 뭘로 재성의 고향으로 이렇게 진행하면서 재생관을 돕는 그런 운이 좋다는 거죠. 양이 워낙 흉폭하기 때문에 정관은 강해야 돼서 그렇죠. 강해야만이 이 양인을 그래도 이렇게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재성의 고향 지지로 재성운으로 이렇게 흘러서 재생관으로 도와주는 운은
상당히 좋은 것이다. 이렇게 살펴보는 거고, 그 다음에 월겁격에서 재성을 용신으로 쓴다는 것은, 월겁격에서 재성을 용신으로 쓴다는 것은, 원래는 월겁격에서는 정관을 용신으로 써야 되는데 재성을 쓴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식상생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식상생재가 되어서 재성으로서 월겁격이 이렇게 성격이 된 경우에는 운에서는 다시 식상운으로 흘러서 이렇게 월겁을 이렇게 변화시켜 가지고 식상생재로 이어지게 하는 운이 이게 좋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차지류 이와 같은 종류들은 모두 아름다운 운이다 그랬어요. 모두 아름다운 운이다. 아름다운 운으로 흘러가는 것이다. 아름답다는 것은 좋다는 거니까 좋은 운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모두 아름다운 명이 아니고 운이죠. 아름다운 운이다. 운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 걸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뭐 해설은 제가 뭐 지금까지 이제 설명을 쭉 드렸는데 그 정리하는 측면에서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수격이 재성이 다하여 꺼리는데 운에서 이제 비겁운이 오면은 여기서 인수격은 재성이 다하지 않더라도 인수격 자체가 재성을 꺼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다하다는 얘기는 빼도 되겠어요. 그래서 인수격이 재성을 인수격 재성을 꺼리는데 운에서 비겁운이 오면 그 재성을 비겁으로 많은 자도 빼야 되겠죠. 앞에 다자를 뺐으니까 비겁운이 오면 재성을 비겁으로 제어하고 인성을 보호하는 것이 깊은 것이고 이것을 사주 원국에 갖추고 있으면 이것을 득비리재격이라고 한다. 그렇죠? 그다음에 식신격이 이제 살을 이런 같은 경우는 운에서 보통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이렇게 신축년에 이렇게 경인월 이렇게 그쵸? 병신일주에 또 신묘시다 또 뭐 경인시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지금 자 병화일간인데 지금 재성이 그쵸? 이것도 재성, 이것도 재성, 이것도 재성, 이것도 재성이에요. 그쵸? 재성이 4개나 있어요. 이런 사람이 인월이에요. 인성격, 편인격. 그쵸? 인월인데 제가 이렇게 다 해요. 근데 이런 사주가 이제 어쨌든 철학 박사 학위를 받고 그 다음에 좀 뭐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 사주로 봐서는 말이 안 된다고 하겠지만 이 사주가 박사학위를 받은 게 바로 병신대운 그렇죠 병신대운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복음대운이라고 해서 나쁘다고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많은 재들을 이렇게 병화 비견이 와서 그렇죠 화급금으로 이거를 이제 봄의 계절이니까 봄에 병화의 화급금은 이제 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수가 돼서 이렇게 축중의 개수에 이제 수가 강해지면서 암장된 상태에서 이렇게 암장돼서 수생목으로다가 이렇게 연결되는 구조인데 이런 경우가 이제 대운에서 잠시 득비리재격으로 이제 성격이 되는 그런 경우죠. 그래서 사주는 대운을 꼭 잘 살펴봐야 돼요. 대운에 의해서 많은 이렇게 삶의 변화가 이렇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사주 원국이 좀 부족한 경우는 그 삶의 변화가 굉장히 심하고요. 사주 원국이 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떤 대운의 변화가 때에 따라서는 또 이렇게 큰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웬만큼 사주가 그냥 이렇게 중화를 잘 이루고 있으면 대운의 그 변화에 큰 영향은 안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사주가 병이 있고 약이 있어서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사주들도 대운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고요. 그리고 이렇게 사주가 이렇게 잡되어 있어도 재성으로 혼잡되어 있어도 이런 것도 이렇게 운에서 이렇게 병정화 같은 이런
비거분을 만나서 이렇게 재가 이렇게 재화가 되면은 인성이 살아나서 또 자기 본래의 타고난 천성의 본래의 그 학문의 길을 늦게라도 택해서 이렇게 자기 길을 가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을 득비리제격, 그러니까 뭐예요? 비견을 얻어가지고 많은 재성을 다스렸다. 그래서 인성격이 살아나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식신격이 이제 살을 마주보고 격을 이루고 있는 식신대살격에서는 일간이 약한 경우 극설교과가 되는데, 이때 운에서 인수를 만나면 칠사를 서로 하고 그 살인상생으로 일간을 돕고 또 왕성한 식상은 또 덜어내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중화를 이루는 것, 이런 것들은 기쁜 것이다. 운에서 좋은 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칠살격이 이제 식신제살로, 그쵸? 식신격에서 살을 보는 것은 식신대살, 칠살격에서 식신을 보는 것은 식신제살이죠. 그래서 칠살격이 식신제살로 성격이 되는데, 칠살이 식신보다 강할 때는 운에서 비견을 만나서 식신을 돕는 것, 이런 것이 이제 좋은 운이죠. 그 다음에 상관 폐인격은 진상관의 경우 정인으로 폐인을 한 것인데, 운에서 관성을 만나서 인성을 돕는 것을 기뻐하고요. 또 양인격이 정관을 쓰는 경우에는 운에서 재성으로서 재생관이 돼서 그 양인을 잘 제할 수 있고 양인의 힘을 덜어낼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기쁜 대운, 좋은 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겁재격에서 재성을 쓰고 있는 경우는 식상생재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살이 없고 겁재격에서 관살이 없는데 재성이 있다는 것은 이것이 성격이 되려면 식상을 만나야 되는데, 원국에서 너무 가볍게 식상을 쓰고 있을 때는 운에서 이때 식상운을 만나면 다시 비겁을 변화시켜서 재성을 생화하니 이것이 이제 격이 이제 다시 올곧게 다시 쓰는 이런 대운을 만난 것이니, 이럴 때 크게 발복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을 기쁘다고 하고 좋은 운이다 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 또 보겠습니다. 하위기 명중 소기 아여이 시지자 시야 그랬어요. 자, 또 이제는 기뻐하는 것이 있으면 또 꺼리는 것도 있다는 거죠. 그럼 무엇을 꺼린다고 하는 것이냐? 이것은 사주 명 가운데에 꺼리는 것이 있는데, 그쵸? 이 꺼리는 것을 그쵸? 나에게, 나는 뭐야? 일간이죠. 나에게 거슬러서, 이 꺼리는 것을 거슬러서 베푸는 것, 베푸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뭐예요? 나에게 내 사주에 꺼리는 것이 있는데, 이 꺼리는 것을 나한테 해롭게 역으로다가 이 꺼리는 것을 도와준다는 거죠. 이렇게 도와주는 거, 이것이 바로 꺼린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꺼리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관, 무인, 이운, 행상. 그쵸? 여기까지 끊으면 뭐예요? 예를 들어서 정관격에 무인성사주예요. 인성이 없는 거예요. 정관격에. 그 인성이 없는데 운에서 뭘로 행하는 거예요? 상관으로 행하는 거. 그쵸? 상관으로 행하는 거. 이것은 꺼리는 거죠. 그러면 상관경관 되는 거니까. 그쵸? 또 제격인데 식상이 투관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제격이 식상이 투관되지 않았어요. 그럼 식상생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때 이제는 운에서 뭘로 살로 칠사운을 만나는 거죠. 칠사운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식상이 없으니까 운이 왔을 때 칠사를 제하지 못하니 이 재석은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살로 가는 거죠. 재생살로 가는 거예요. 이런 것은 꺼리는 운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인수격에서 정관을 용신으로 쓰는 거예요. 그렇죠? 인수용관으로서 인수격이 정관을 용신으로 쓰는데, 운에서 뭐예요? 정관이 합의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수격에서 오로지 정관을 용신으로서 관인상생으로 성격이 되는 건데, 이게 인수용관이 운에서 정관이 상신으로 쓰고 있는, 그렇죠? 이것이 합의되어서 상신이 묶여버리는 경우가 되는 거죠. 이거 꺼리는 거죠. 그 다음에 식신대살격이죠. 그러니까는 식신격이 살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원령의 식신격이 칠사를 보고
있는데 운에서 뭘 만난 거예요? 재성운으로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식신이 얼령에 암장되어 있고 천간에 칠사를 보고 있는데 대운에서 천간으로 재성운이 오게 되니 이때 이 식신은 칠사를 이렇게 칠사를 대하고 있으면서 칠사를 조절하고 있던 이 식신이 재성을 보니까 흥분해가지고 식신생재로 가는 거죠. 살을 제하지 않고. 그래서 식신생재가 돼서 결국은 이 올곧게 살았던 사람이 재성을 보니까 돈 욕심 나서 식신생재 해가지고 결국은 그 재성이 재생살로 가가지고 어, 남 좋은 일 시키고 몸 상하고 망하고 이런 운을 만나게 되니 굉장히 그 흉한 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칠살격이 그쵸? 식신의 제함을 받는 거죠. 그쵸? 식신의 제함을 칠살격이 식신제살로다가 칠살격이 식신제살격으로다가 이루어져서 칠살이 식신의 제함을 받고 있는데 운에서 뭘 만난 거예요? 효신을 만난 거죠. 운에서 효신을 만난 거예요. 효신은 식신을 타격하는 흉신이죠. 그러면 살아나니까 돈 잃고 몸 잃고 건강 잃고 그쵸? 굉장히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느닷없이 갑자기 예측하기 어려운 일들 사건들에 의해서 흉운으로 굉장히 힘든 운을 겪어야 되는 운이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상관폐인격이에요. 상관폐인격이면 어, 진상관격이 정인에 의해서 이렇게 폐인이 돼가지고 정관을 쓰고 있는 구조인 거죠. 그렇죠? 상관폐인은 일단 정관을 쓰고 있는 구조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관을 쓰고 있는데 이제는 운에서 재성운으로 흐른다는 거예요. 운에서 재성운으로 흘러서 상관폐인되고 있는 인성이 제극인을 당하면 이 제극인이야말로 탐재개인이죠. 그렇죠? 이렇게 제극인을 당하게 되면은 상관이 살아나니까 정관을 보호하던 인성이 제극인 당하니 상관이 살아나서 정관이 상관경관으로 극을 받으니 화가 100가지가 일어나니 굉장히 흉한 운이다. 이럴 때 이제 옷 벗고 감옥 가고 이럴 수 있는 운이다. 이렇게 살펴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양인격이 칠사를 쓰고 있는 거예요. 칠사를 용신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양인격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칠사를 써야 되는 거죠. 정관을 쓸 때는 꼭 재생관이 필요한 거고, 그렇죠? 근데 양인격이 칠사를 쓸 때는 꼭 재생살까지는 필요 없더라도 어쨌든 간에 이 칠사를 이렇게 잘 쓰고 있어서 양인을 잘 저는 재화시키고 있는데 운에서 뭘 만났냐면 식신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 식신은 뭘 극해요? 식신은 칠사를 극하는 거죠. 그렇죠? 이거를 식신제살됐다고 하면 큰일 나는 거죠. 양인격에서는 식신제살되면 안 되는 거예요. 양인격에서는 식신제살하고 있으면 편인으로 도식을 시켜서 어떻게 칠사를 살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살리는 것도 없이 이제는 양인하고 칠살만 있는데 운에서 식신을 만나면 이 식신이 살을 극해서 양인이 도로 살아나니까 이때는 이제는 큰 이제는 손재나 이런 걸로 해서 굉장히 안 좋지 않은 운으로 흘러갈 것이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신이 칠사를 제했다고 다 좋은 운이 아니니 잘 살펴봐야 된다. 격에 따라서 기lum은 달라진다는 거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걸록격에서는 당연히 정관을 쓰죠. 그렇죠? 정관을 용신으로 쓰는데 걸록격에서 정관을 용신으로 쓰는데 운에서 뭘 만난 거예요? 상관을 만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상관경관이 되니 이때 이 걸록은 비겁으로다가 발동해서 쟁제까지도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살펴봐야 돼. 이것도 흉운이다. 흉운이다. 그래서 이와 같은 종류들은 그쵸? 모두 뭐예요? 모두 폐운이다. 폐운이다. 그러니까 실패하는 운이다.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음, 망하는 운이다 이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한번 정리하는 의미에서 해설을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정관격에 인성이 없는데 운에서 상관을 만나면 상관경관이 되니 이것을 꺼리는 것이고 제격인데 식신이 암장되고 운에서 칠사를 만나면
제격인데 식신이 암장되고 운에서 칠사를 만나면 재생살이 되어 재물과 몸이 상하니 이것을 꺼리는 것이고, 정인격이 정관을 쓰는데 운에서 정관이 합의되면 관이 상승에 문제가 생기니 이것을 꺼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식신이 살을 마주하고 있는데 운에서 재성을 만나면 식신이 살을 제어하지 않고 식신생재로 가는 것이 이것이고, 이것을 꺼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칠사를 도와주는 것이니 흉운이 된다. 식신이 칠사를 제어하고 있는데 또 편인이 식신을 탈식하면 칠살이 살아나니 이것을 꺼리는 것이고, 상관격이 정인의 재화로 상관폐인된 사주가 재성운의 제극인이 되면 상관경관되니 이것을 꺼리는 것이고, 양인격이 칠사를 쓰는데 운에서 식신을 만나 칠사를 파극하면 양인이 살아나니까 이것을 꺼리는 것이다. 그쵸? 걸록격의 정관을 쓰는데 운에서 상관을 만나면 상관이 정관을 파극하는 것을 꺼리는 것이고, 이런 경우에 모든 것들은 다 실패하는 운이니 잘 살펴야 한다. 굉장히 안 좋은 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연운은 잠깐 1년 지나가면 되지만 대운에서 이런 나쁜 운을 만나면 아주 정말 판때기를 바꿔야죠. 사주 틀 판을 내가 용도를 바꿔서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문장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유사희이 실기자 하야 여관 봉인운, 그 다음에 이본명 유합 그랬어요. 또 뭐가 있냐면 시신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귀신인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예를 들면 정관이 그쵸? 인수운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정관이 인수운을 만나면 좋은 거 아닌가요? 근데 이것이 본명에서 사주에서 이게 합의되는 거. 이렇게 되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니 이것은 좋은 육신으로는 육신과 격국으로는 좋은 운인데 원국에서 그것이 합으로 묶이는 거 이런 것도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예문을 보면은 이렇게 간목일간이 6월의 정관이죠. 정관이 무토 재성으로서 재생관으로서 격이 성격됐는데 운에서 정인이라고 하는 개수가 딱 왔어요. 정관격이 딱 맞는. 근데 이게 무기합으로 딱 묶였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관무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관은 외로운 관이다. 고관무보다. 그러니까는 나를 보호해주는 그렇죠? 인성도 없고 나를 따르는 재성도 없는 거, 묶여서 아무것도 쓸 수 없는 거 이런 운이 된다. 이렇게 살펴보면 됩니다. 왜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믿었던 사람이 갑자기 배신을 한다거나 그렇죠? 또 제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이 떠나버린다거나 이런 일들로 인해서 내가 아주 힘들어지는 그런 운을 만나게 된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설을 보면 좋은 운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흉운으로 작용하는 예도 있으니 더욱 잘 살펴봐야 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정관격이 재성을 쓰고 있는데 정인운을 만난 것은 굉장히 좋은 운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육신으로는. 근데 정인은 길신이고 정관격에서는 상관을 제어하고 격을 보호하는 구신 역할을 하는데 양간의 경우 정인은 편재와 합을 하니 고관무보가 되어서 꺼리는 운이다. 이것은 희신으로 인하여 흉운이 된 것이다. 희신운이 온 것이 오히려 이제 나쁘게 됐다 이 얘기죠. 또 다음 뭐냐면 임봉관운 이본명용 살지류 시야 그랬어요. 그거는 인수가 그쵸 정관의 운을 만났는데 본명 사주 본명에서 칠살이 용신이 되는 종류가 바로 이것이다. 자 이거는 뭐예요? 인수격이 칠살을 만나서 인수봉사로 성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통 인수봉사에 그러면 편인격이죠. 편인격 플러스 칠살은 짝이 아주 궁합이 잘 맞으니까 이렇게 해서 인수봉사 편인격 월지 편인격이 칠살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인수가 칠살을 만나서 인수봉살로 이게 이제 성격이 된 거죠. 성격이 됐는데 정관운이 온 거예요. 인수격의 정관운이. 그래서 관성혼잡이 된 거죠. 그래서 본래 인수봉살격에서는 뭐 정관이 와도 뭐 좀 뭐 큰 문제는 없지만 문제는 뭐냐면 인수봉살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칠살은 국내와 해외로 보면은
국내는 정관이고 이제 해외는 이제는 칠살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인수봉살격으로 성격된 이 사람의 체질이나 어떤 성향이나 일머리 이런 것들은 편인의 실사를 본 사람들은 국내보다는 해외 쪽이 더 적성에 맞고 그쵸? 갇혀 있는 것보다는 굉장히 활동적이면서 음, 그런 유의 성향을 갖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정관운이 와버리면 정관운이 오면 간살혼잡도 간살혼잡이지만 이 정관운이 오게 되면 해외에 나가서 이미 다 자리 잡고 거기에 이미 만족해 하고 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국내로 들어오라는 명령을 받고 그 안에서 내근직, 그죠? 외근직이 아니고 내근직을 갑자기 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것만으로도 이 사람은 이제 뭐 감옥에 갇힌 것처럼 답답해하고 자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 사주의 그 사주 구조에 따라서 신강 신약에 따라서 또 뭐 또 살펴봐야 되고 뭐 재성의 유무에 따라서 이것저것 또 구분을 해봐야 되겠지만 대략적으로 보면 이런 종류들 이런 것으로 분리하다. 예를 들면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유, 사기, 이, 실, 희자, 하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또 귀신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또 희신인 경우도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여, 관, 봉, 상운, 이명, 그다음에 투인, 재, 행, 살운, 이명, 투식, 지류, 시야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정관격이에요. 그쵸? 정관격인데 운에서 뭐야? 상관운을 만난 거예요. 그렇죠? 상관을 만난 거예요. 운에서. 그런데 본명에서는 사주에서는 인성이 투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경우는 좋은 거죠. 그래서 정관격인데 정관격인데 정관격에서 그러니까는 이렇게 정관격에서 이렇게 상관운을 만났다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운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정관격인데 내가 천간에 인성을 이렇게 투관되어 있는 인성이 드러나 있는 거예요. 이럴 때는 정관격에 상관운이 와도 이때는 인성이 딱 준비하고 있다가 상관을 딱 제한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운에서 검증이 들어온 거를 인성이 해결한 거예요. 인성이 해결한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 정관의 격이 더 커지고 인정받는 운이 돼버리는 거죠. 이런 것들은 그냥 봐서는 나쁜 운으로 좋지 않은 운으로 보이지만 오히려 이것이 기회가 돼서 더 좋은 운이 되는 예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제격인데 그쵸? 제격인데 운에서 살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격인데 운에서 칠살운을 만나면 재생살이 돼서 안 좋잖아요. 그쵸? 그러나 사주팔자 명예에서 뭐가 있냐면 식신이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럼 식신이 드러나 있다는 것은 제격에서 식신이 드러나 있어가지고 식상생재를 계속 하고 있는데 운에서 칠살운이 왔다. 칠살운이 왔는데 이때는 이 식신이 칠살을 제한다는 거죠. 그렇죠? 제함으로 이런 종류들이 바로 이것이다. 그러니까 나쁜 운 같지만 좋은 운이다. 이게 조금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제격에서 그렇죠? 제격에서 식신을 보고 있는 거죠. 식신을 보고 있는 건데 운에서 칠살운이 왔다. 그래서 칠살운이 와서 이게 재생살이 된다 하더라도 식신이 투관해서 이거를 제하기 때문에 나쁜 운 같지만 좋은 운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설을 살펴보면 자, 흉운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기운인 경우가 있으니 잘 살펴봐야 한다. 예를 들면 정관격이 상관운을 만나면 흉운이죠. 그러나 사주팔자에 정인이 있는 경우 상관운은 정인의 제하를 받으니 격에 대한 검증을 통과하는 운으로 오히려 자신의 업무 능력을 인정받는 운이 돼서 진급할 수 있고 시험 합격할 수 있는 운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또 제격의 칠사루를 만나면 원래는 흉운이에요. 그러나 사주팔자에서 식신이 천간으로 투관되어 있는 경우에는 식신이 칠사를 제어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칠살의 어려움을 이겨내어 공을 세우는 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설을 달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유, 행, 간이, 불행, 지자, 하야. 그랬어요. 여기서 끊으면 또 청간으로 행하는 데 있어서 행하는 것은 괜찮은데 또 지지에서 행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이거죠. 그러면 여병생 자월해년 그 다음에 봉병정 즉 방신 그 다음에 봉사오 즉 상충 시야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병화일간이 자월 해년에 출생하고 그쵸? 병정화를 만나는 것은 본신을 돕는 것이 되는데 음, 지지에서 뭐예요? 사후를 만나는 것은 즉 상충이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번역을 잠깐 살펴보면 자, 또 천간으로는 행할 수 있지만 지지에서는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은 무엇인가? 예를 들면 병화가 자월 해년에 출생하고 병정을 만나면 본신을 돕는 거고 사후를 만나면 서로 충하는 경우가 바로 이것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 자, 예문을 한번 살펴보면 천간과 지지의 이제 쓰임이 다르다는 건데 결국은 자 이렇게 병화가 자월 그쵸 해년에 출생했는데 천간에서 있는 이게 병정화는 이런 경우에 일간을 오히려 돕는 거가 된다는 거죠. 그쵸 해월 자월에 관살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 병정화는 조우 역할도 해주고 돕는 역할을 하지만 지지에서 똑같은 화운이라 하더라도 지지에서 화운은 사오화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좌우충이 되고 사해충이 될 뿐이다. 그래서 천간과 지지의 그런 기둥 통변은 따로따로 나누어서 봐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설을 보면 또 천간과 지지가 서로 다르니 기둥의 차이가 생긴다. 예를 들면 병화일간이 자월 해년에 출생하고 천간의 병정화를 만나면 지지에서 해자가 무리지어 관살이 왕성하고 한랭하니 천간의 병정화는 조우로서 일간을 돕지만 지지의 사화나 오화를 만나는 것은 충으로 작용할 뿐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반문을 해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병화가 해자월에 출생해서 얘가 이미 신약하니까 오화나 사화의 근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의문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물론 이렇게 칠사를 쓸 때는 병화가 칠사를 쓸 때는 사화나 오화의 양인의 근이 필요해요. 하지만 이렇게 자수 정관을 쓸 때는 근으로 왕한 것보다 인성으로 왕해야지 예, 정관에 소속돼서 끝까지 그 정년퇴직까지 갈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자평 진전에서 조금 청간과 지지를 나누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지금 신강신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강신약을 이야기하는 것이라 천간에서 쓰임과 지지에서의 쓰임이 다르다는 것을 중점적으로 그거를 중심에 두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니 그거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셨죠? 자, 다음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유, 행지, 이, 불행, 간자, 하야 그랬어요. 또 지지에서는 진행할 수 있는데 그쵸? 천간에서는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은 또 무엇이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지지에서는 또 일간에게 아까는 이제 천간에서는 괜찮은 지지에서 안 좋은 경우를 이야기했는데 이번에는 지지에서는 오히려 일간에게 좋은 작용을 하지만 천간에서는 또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 그게 또 무엇이냐 이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여, 갑생, 유월, 신금, 투이, 관유약, 봉, 신유, 즉 관식근, 그쵸? 그 다음에 봉, 경신, 즉 혼, 살, 중, 관, 지류, 시야 그랬어요. 자, 예를 들면 간목일간이 6월에 출생하면 정관격이죠. 근데 천간으로 신금이 드러나면 그죠? 임금이 드러나면
오히려 정관이 오히려 약할 때에 정관이 오히려 약할 때에 어, 지지에서 신금이나 유금을 만나게 되면 즉 관에 뭐가 된다? 뿌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뿌리가 내리지만 음, 천간에서 경금이나 신금을 만나게 되면은 이때는 오히려 살이 섞여가지고 관이 무거워지는 종류들 이런 것들이다. 이것들이 이제는 천간과 지지가 이제 다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문을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자, 간목일간이 6월에 출생했어요. 그러면은 6월에 출생했는데 천간의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정관이 본계에서 투관해서 아주 정관격으로 튼튼하게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 지지로 오는 신유금은 이 정관의 뿌리가 돼주지만 천간으로 오는 경신금은 이게 정관이 신금이 오면은 정관이 무거워지는 거고 경금이 오면 관사로 혼잡이 돼서 이건 흉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지지로 오는 것은 불리하지 않지만 천간으로 오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해설을 잠깐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간목일간이 6월에 출생하여 신금이 투관되었는데 그렇죠? 투관되었는데 정관 신금이 약한 경우에 지지로 신금이나 유금을 만나면 정관의 뿌리가 되어 도와주지만 천간으로 경금이나 신금이 투관되면 오히려 관살혼잡이 되어서 그렇죠? 관살혼잡이 되어서 정관이 관살혼잡되고 또 정관까지 중첩되어서 파격이 되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문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유, 간동, 인류이, 불양행자, 하야 그랬어요. 또 뭐냐면 청간은 한 가지로 같은 종류이지만 그죠? 둘이 함께 행할 수 없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이거죠. 그래서 청간은 하나로 갈 수 있는데 기륭이 같지 않은 예도 있으니 어떤 경우이냐 이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청간은 한 가지로 같은 종류지만 함께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 자, 이거는 무슨 얘기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생, 해월, 이년, 투인관, 그 다음에 봉병, 즉 방신, 봉정, 즉 합관지류, 시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화일간이 해월에 출생하고 연에 임수 정관이 투관되어 있다, 드러나 있다. 그렇죠? 그럴 때 이제 병화를 만나게 되면은 즉 이거는 본신을 돕는 것이고, 그렇죠? 정화를 만나게 되면은 이거는 정관과 합을 하는 종류가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예문을 살펴보면 자, 정화일간이 해월에 출생해서 이것은 정관격이죠. 정관격인데 임수가 이렇게 투관했어요. 임수가 투관했으면은 정관격이 이제 확실하게 투관이 된 건데 여기에서 병화가 투관해서 천간에서 똑같더라도 같은 육신이라 오행은 같더라도 육신이 다르죠. 병화와 정화가 그 기둥이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병화를 만나게 되면 임수가 병화를 정관이 겁재를 제하는 거가 돼서 나한테 도움이 되지만 정화인 비견이 운에서 오게 되면 내 정관과 얘가 이렇게 합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좋지 않다. 그렇죠? 이런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정화일간이 해월에 출생하여 연간의 임수 정관이 투관된 경우 겁재 병화를 만나면 임수 정관이 겁재를 제어하여 경쟁에서 이기는 운으로 일간을 돕는 작용을 하지만
정화 비견을 만나게 되면은 임수 정관은 비견과 함께 합하는 것이다. 그치? 나의 정관을 비견에게 빼앗기거나 공을 나눠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해설을 달았습니다. 자, 그래서 또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유, 지동, 인류, 이, 불량, 행자, 하야 그랬어요. 자, 또 지지에서는 한 가지의 같은 종류이지만 그쵸? 둘이 함께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은 또 무엇이냐? 그쵸? 지지도 이와 같은 작용을 하는데 천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지도 이렇다는 거죠. 즉 오행은 같으나 기름이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자,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 무생, 묘월, 충년, 봉, 신즉, 자, 좌, 장생, 봉유축, 회축이, 상관지류, 시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무토일간이 묘월 충년에 출생하여 신금을 만나게 되면 자신은 장생지에 이제 앉게 되고, 그쵸? 근데 유금을 만나게 되면, 그쵸? 축과 뭐예요? 축과 회합을 하여 정관을 상하게 하는 종류가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예문을 살펴보면, 자, 무토일간이 묘월에 태어나서 정관격인데, 그쵸? 신금을 만나게 되면, 무토가 이렇게 장생지의 운을 만나게 되는 거라 도움이 되지만, 같은 금일에도 유금을 만나게 되면은 이것이 축과 함께 사유축 삼합이 돼서 묘유충을 해서 상관경관으로 흉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지도 다르다 이렇게 살펴보고 있어요. 꽤 많이 남았네 이거. 보겠습니다. 자, 우유, 동시, 상충이, 분, 안급자 그랬어요. 완급자, 하야 이렇게 해서 끊을게요. 또 같은 상충이지만 뭐냐면 완급, 그쵸? 급하고 늦은, 빠르고 늦은 그런 구별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충년월 즉급, 충일시 즉 완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는 연과 월을 충하게 되면은 이것은 일이 급하게 진행된다는 거죠. 급하고 또 일과 시를 충하게 되면 이것은 느리게 나타난다. 느린 것이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같은 충을 만나도 빠르고 늦은 구별이 있는데 연과 월을 충할 경우에는 어떤 일들이 급하게 진전이 되고 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다음에 일과 시를 충하는 경우는 일이 뒤늦게 늦게 더디게 이제는 일어나고 또 이러한 그 자리궁에 따른 위치에 따라서 이러한 것도 구분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유, 동시, 상충이, 분, 경중자, 하야 그랬어요. 여기서 끊으면 또 뭐예요? 같은 상충이라도 그쵸? 가벼운 것과 무거운 것을 또 구분해서 나누어 봐야 한다는 거죠. 그것은 어떠한 경우이냐 이거죠. 그래서 운, 본, 미이, 봉충, 즉경, 운기, 기이, 우충, 즉, 중야 그랬어요. 그래서 운이 본래 아름답다. 이건 좋다는 거죠. 운이 본래 좋으면 아름다우면 운이 본래 좋으면 운이 본래 좋은 운이면은 충을 만나더라도 그것이 이제 나쁜 것이 가볍다는 거죠. 그래서 충은 충인데 나쁜 충이 아니고 좋은 충이면은 그 충에 대한 해로움이 이제 가볍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운이 본래 좋으면 충은 만나도 가볍고, 또 운이 이미 꺼리는 그런 운이었다면은 이때는 또 충을 만나면 무겁다. 무겁다는 건 뭐예요? 좋지 않은 일이 이제는 가볍게 지나가지 않고 무거우니 좀 심각한 일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 이게 좀 어렵죠. 어떤 운이 아름다운 운이고, 그쵸? 어떤 운이 꺼리는 운이냐, 어떤 경우가 요거를 이제는 잘 판단을 해야 되겠죠. 자, 해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또 같은 충이라도 가볍고 무거운 것이 있는데 운이 좋으면 충을 만나도 나쁜 것이 가볍고, 운이 나쁘면 충은 더욱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온다. 그래서 또한 약한 것을 또 강한 것이 충하는지, 또 강한 것이 약한 것을 충하는지에 따라서 그것도 경중을 또 살펴봐야 되고요. 그리고 또 희신을 충하는지 흉신을 충하는지, 뭐 삼합을 충하는지 방국을 충하는지에 따라서 그 양상을 분석해야 되는데, 이러한 양상을 분석하는 것들이 충이 좋은 충인지 좋지 않은 충인지를 분별하는 기준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삼합을 충하게 되면 사회생활 관계가 불편해지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고, 방국을 충하게 되면 보통 이동을 통해서 유리한 환경을 만드는 운으로 갈 수가 있는데, 하지만 구설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이치가 있다 하니,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지 안 그런지는 실관을 통해서 각자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우유, 봉충, 이불충, 하야 그랬어요. 뭐냐면 또 충을 만나더라도 불충, 충이 아닌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아니 충을 만났는데 충이 아닌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대요. 자, 한번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역, 갑, 용, 유관, 행묘, 즉충, 이 본명, 사유, 상회, 즉 충무력, 연지, 해미, 즉 묘봉, 연회이, 불중, 월간, 지류, 시야 그랬어요. 자, 이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간목일간이 유금 정관월에 이제는 태어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간목일간이 정관을 그죠? 정관월에 태어나서 정관을 간목일간이 정관격인 거죠. 정관을 용신으로 삼는데, 근데 뭐냐면은 행운에서 운에서 묘목, 그죠? 묘목의 운을로 행하면 이렇게 되면 묘유충으로서 즉 충이 되는 거죠. 그죠? 충이 되는데 그러나 본명에 사주 원국에 사유 상합 서로 사유가 서로 만나서 회합을 하고 있다. 삼합으로 이렇게 회합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간목일간이 그쵸 6월에 이제 이게 용신으로서 격이 정관격이 되는 건데 여기에 사유가 있는 거죠. 그쵸? 사유가 있는데 묘목운이 왔을 때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이때 이제 묘유충이 되는 건데 원국에 사화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틀리다는 거죠. 이렇게 사화가 있으면 사유축으로다가 이 유금이 삼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럴 때 묘목이 오는 것은 즉 충이 무력하다는 거예요. 즉 충 무력하다. 왜냐면 그리고 이게 이제 무력한 이유는 뭐겠어요? 사유는 삼합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게 삼합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게 삼합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사유는 기적 작용을 하는 거죠. 그렇죠? 기적 작용을 하는 거예요. 금이. 근데 묘목은 그냥 지지에서 방국 작용으로 온 거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질로 온 거죠. 그렇죠? 물질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하고 기는 서로 상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묘목이 운에서 오더라도 이거는 질적인 작용으로 온 거고, 원국의 유금이 그냥 만약에 신유술로 있었다면 이거는 충이죠. 상관경관이에요. 흉해요. 근데 사유로다가 회합되어 있으면 이거는 천간의 기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유금이 문제가 아니라 유중에 있는 신금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정관격을 쓰고 있기 때문에 묘유충에는 아무 무력하다, 힘이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떤 경우냐면은
또 연지에 해미가 있다면, 그렇죠? 그래서 사유가 있거나 안 그러면 간목일간이 6월에 태어났는데 여기 뭐 해나 또는 미나 둘 중에 하나만 있더라도 해미가 있으면 이때에 사화가 없고 유금만 있는 상태에서 연지에 해나 미가 있다면 이때 묘목은 운에서 진로 들어오는 운이지만 원국에 들어와서는 해묘 삼합이나 묘미 반합으로 어쨌든 반합이든 뭐 가합이든 어쨌든 삼합의 운동으로 얘가 기적인 묘목 자체가 이제 기적인 작용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기가 와서 유금의 지를 갖다가 이 지를 어떻게 하지는 못하는 거죠. 묘유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쵸? 즉 묘봉, 연회, 이불충. 그러니까는 즉 묘목이 연에서 회합된 것을 회합돼서 만나기 때문에 불충이다. 충이 되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월에 관에 이런 것들이 있는 종류가 바로 이것이다. 그래서 월지에 있는 정관을 충할 수 없는 것들의 종류가 바로 이것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얼마만큼 이해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거죠. 간목이 6월에 6월 이제는 월령용신이 이제는 유금이죠. 유금인데 얘가 그냥 있을 때하고 사유로 합의되어 있을 때하고 틀리다는 거죠. 사유로 합의되어 있으면 이거는 유중에 신금이 이제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기적으로다가 천간의 기운으로다가 기적으로 이럴 때 묘목이 와봤자 물질이 기운을 충해봤자 깨지지 않는다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사화가 없고 유가 있는데 연에 해가 있거나 묘가 있거나 이렇게 있는 경우에도 묘가 오면은 이때는 묘가 기적작용이 되는 거야. 해명으로. 기적작용이 되기 때문에 이 유금의 물질적인 이 계절에 이게 묘유충 작용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묘유충 작용이 일어나는 경우는 어떤 거예요? 사도 없고 해도 없을 때, 해도 없을 때, 그쵸? 그때 이제 묘가 오면은 이거는 묘유충 작용이 일어나겠죠. 그쵸?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잘 살펴봐라. 그래서 해설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또 충을 만나도 충이 아닌 것이 있는데 예를 들면 간목일간이 6월에 출생할 정관격인데 양인 묘목을 이제 운에서 이렇게 만난 거죠. 만나게 충을 만나면 충을 하게 되는데 그러나 사주팔자에서 사화가 있으면 사유로 회합을 이루게 되니 기적인 작용으로 묘유충은 가볍다. 또 연지에 해남이가 있으면 묘목운은 연지와 회합을 하므로 묘목 역시 기적인 작용을 하니 월제유금 정관을 충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문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유 일충 이득 양충자 하야.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 끊을까요? 또 하나의 충이 그쵸? 두 개의 충을 얻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어떤 경우이냐? 그래서 예를 들어 을용 신관 양신위 불충 일인 그랬어요. 자, 예를 들어 을목일간이 그쵸? 신금 정관을 용신으로 삼는데 두 개의 신이 병존하고 있다면 두 개의 신은 그쵸? 병존하고 있다면 한 개의 인을 충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2대1 충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거는 우리가 일부에서 이미 공부를 했어요. 형충의 합에서. 그래서 해설을 살펴보면 자, 해설 살펴보기 전에 이거죠. 을목일간이 6월 정관 월령에 태어났는데 정관이 또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운에서 오건 아니면 시에 있건 이거는 2대1 충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거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설을 보면
자, 지지에서 하나의 충이 두 개의 충을 만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을목일간이 신월에 출생하여 신금이 이제 경금 정관을 격으로 삼는데 신중에 경금 정관을 격으로 삼는데 신금이 중첩해 있고 시제 임목이 있는 경우 두 개의 신금은 하나의 임목을 충하지 않는다. 이거를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문장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봉인 즉 우녀 본명 그 다음에 합성 이인 이충 이신지류 시야 그랬어요. 또 운에서 또 인목을 만나면 그쵸? 운과 함께 사주팔자 본명에 이제는 이때는 두 개의 인이 성립되는 거잖아요. 그쵸? 두 개가 합해져서 두 개가 성립됐는데 이렇게 되면 뭐예요? 두 개의 신이 충을 하게 되는 것 이러한 종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설명해 보면 그러나 이제는 운에서 또 인을 만나게 되면 신 두 개의 인이 하나였었는데 운에서 또 인이 또 왔다. 그러면 2대2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인을 만나게 되면 운과 더불어서 본명에서 두 개의 인이 이제 두 개의 인으로 이제 합이 되니까 두 개가 성립하니까 두 개의 신과 서로 충이 이루어진다. 이럴 때는 엄청난 충이 이루어지겠죠. 격렬한 충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지계 취운 지요법 그쵸? 기비세즉 어각 격취운장 상지 그랬어요. 자, 이처럼 이상이 모두 그쵸? 운을 취해서 보는 요법이다. 요체이다. 운을 보는 요체이다. 운을 보는 법의 요체이다. 그쵸? 그래서 자세한 것은 각 격국에 따라서 운을 취하는 장에서 저는 그것을 상세히 이제는 보기 바란다라고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설을 보면 이상은 모두 운을 취해서 보는 방법인데 이렇게 자세한 것들은 이제 실관을 통해서 제 3부에서 그 격국에 따라서 운을 취하는 방법을 논하는 3부에서 다시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는 29